저희 교회 재구성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드디어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좋아요 눌러달라, 구독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찾아갈 것을 또 약속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관심 보여주셨던 만큼 앞으로도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의견 표현, 댓글이라든가 혹은 또 질문 얼마든지 환영하니까 적극적인 참여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결하고 또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 컨셉을 약간 바꿔서 인터뷰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배상표 집사님께서 의사가를 입고 오셨는데 의사이신 배상표 집사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한번 이렇게 오늘 코로나 접종에 대한, 백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집사님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오늘 저희 커밍아웃 하는 날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독자분들 중에서. 저는 저희 본업은 가정의학과 의사고요. 네.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병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그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고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5월 2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먼저 집사님 백신을 미리 맞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언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셨고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참 겁나지 않으셨는지 예.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예, 저는 접종을 했고요. 저는 5월 1일 2주 전이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예약해서 접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사실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몸살이 심하고 네네. 뭐 열이 나고 이러면 진료를 못 하기 때문에 네. 일부러 토요일 날 오후로 잡았습니다. 네네네. 안 좋으면 다음날 쉬려고. 네. 타이레놀도 준비했고 철저한 준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하루 이틀 좀 몸살 같은 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불신이 있잖아요. 그 그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에 그 불신이 더 커진 것 같은데 네. 정치적으로 진보층은 58%가 백신이 믿을만 하지만 또 보수층이신 분들은 31%만 믿을만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오히려 69%는 못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또 얼마 전에 좀 어떻게 보면 해프닝인데 문 네.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는데 이걸로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척하면서 화이자 백신을 바꿔치기 해서 맞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음모가 있었죠. 네. 예. 어떻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좀 믿을만 한 것 같으세요, 집사님? 사실은 만약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선택을 할 수가 있다면 저도 화이자를 맞을 거예요. 맞을 건데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많이 있는데 크게는 이제 효능과 또는 부작용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효능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화이자 백신은 허가 당시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약 95%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네.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2% 정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그 란셋이라는 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데 거기 실린 논문에 따르면은 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한 사람들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 접종을 한 이후에 한 달이 지나면 1차 접종한 지 한 달이 지나면 76%가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2차 접종 시까지 유지가 되고 3개월 후에 2차 접종을 했을 때는 82%까지 예방 효과가 올라갔다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뭐 WHO에서는 사실 50% 이상만 예방 효과가 있어도 백신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뭐 독감 같은 경우는 연령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60% 정도 예방 효과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70~80% 정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은 상당히 이제 유효한 백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부작용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독감 접종을 하면 두통이나 어떤 몸살 같은 게 생기는 비율이 한 10명이 1명 정도 돼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50% 정도 두통이나 몸살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런 증상은 이제 하루 이틀이면 없어져서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작용 중에 이제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있어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데 이것은 주로 예방접종 직후에 생기면서 이제 호흡곤란이라든지 심장마비가 와서 좀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네네. 부작용 이상 반응인데 이것은 보통 한 100만 명에 한 명 정도 생긴다고 보고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화이자 백신에는 없는 그 혈전증 부작용이라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에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혈전에 대해서 정말 혈전증이 생기는 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어서 이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좀 약간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혈전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혹시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또 이런 위험성에 불구하고 왜 우리가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혈전이라는 게 이제 핏덩어리죠, 핏덩어리. 이것이 혈관을 막아서, 혈관에 핏덩어리가 생기면 혈관을 막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주로는 어떤 뇌라든지 또는 장, 또 간이라든지 비장이 혈관을 막아서 이 장기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럽연합에 약물 안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신고된 86건의 그런 혈전증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접종 한 4일에서 2주 사이에 그리고 60세 미만의 여성들에게서 생겼다고 해요. 예방접종 후에 한 달 이내에 만약에 지속적으로 심한 두통이라든지 또는 호흡곤란이라든지 어떤 가슴이 아프거나 또는 복통, 사지 부종 등이 발생하면 이 혈전증을 의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의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혈전증 발생 비율이 대략 뭐 12만 5천 명에서 1명 내지는 100만 명에서 1명 정도 사이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연령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접종으로 혈전증이 생겨서 문제가 될 어떤 위험성과 코로나 접종을 안 했을 때 코로나에 걸려서 문제가 될 위험성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와 연구 결과 모두 30세 이상에서는 예방접종이 이익이 큰 것으로 나와서 접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모든 어떤 약이나 예방접종의 위험성이 있지만 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나필락스라는 부작용이 모든 예방주사에 있어요. 독감 같은 경우도 보통 100만 명에 한 명 정도는 이것이 발생해서 사망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위험성보다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독감 접종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접종률을 더 올리겠다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0%까지 올려서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집단 면역 뭐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구 집단에 특정 전염병의 면역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면역이 없는 다른 사람들도 보호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이나 어떤 직장에서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만약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면역이 있다면 이 질병이 다른 집단으로 퍼져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이 사회 전체가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백신 접종을 주저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사님이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게 불안해서 접종을 주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예방접종이 나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건강 그리고 우리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는 길이고 나아가서 또 한국 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위기에서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리 이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발생하는 부작용일지라도 그런 혈전 부작용이 나에게 생겼다면 사실 확률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하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용기를 내어서 나뿐만 아니라 어떤 이웃을 위해서 백신을 맞는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일이 되지 않을까, 그 이웃사랑의 하나의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고 아직 순번이 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 그래도 기회가 되면 백신을 좀 맞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그분들에게 백신을 좀 빨리 맞을 수 있는 방법, 팁이 있을까요? 네. 예.
저희 병원이 이제 위탁의료기관인데 그런 식으로 백신을 좀 맞겠다고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정부에서 백신 접종자에게 주는 혜택이 있어요. 현재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백신 접종을 2회 완료를 하면 확진자하고 접촉해도 본인이 이제 코로나19 검사의 결과에 음성이 나오면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 능동 감시자로 분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밀접 접촉자는 이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능동 감시자는 자가격리를 안 해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본인에게 어떤 코로나 증상이 생기는지를 관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저와 함께 식사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될 때 제가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돼서 병원을 2주간 닫아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예방접종을 제가 완료를 하고 2주가 지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쉬면 안 되는 분들, 그렇죠. 뭐 정말 이제 그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더 빨리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60세 이상이라든지 또는 특수직군, 뭐 의료인이라든지 어린이집 교사 이런 분들만 접종을 질병관리본부에다 접종을 예약해서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런 대상이 아니어도 30세만 넘으면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빨리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코로나19 백신 노쇼 접종이라는 건데, 노쇼. 네. 접종 예약을 하고 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접종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하면 되냐면, 첫 번째로는, 집이나 여러분 직장 근처에 위탁 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이 어딘지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 치면 나오겠죠? 예, 나와요. 예, 제가 영상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그 병원에서 여러분한테 연락이 갔을 때 한두 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으로 예약을 하셔야 돼요. 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네. 그 다음에 그 병원에 전화해서 또는 뭐 그 병원에 온라인 시스템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도 있는데 백신 노쇼 대기자로 예약을 하시면 돼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병으로 10명까지 보통 접종할 수 있어요. 뭐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 백신을 한번 개봉하면 약이 남아있어도 6시간 지나면 폐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약자가 안 온 경우에 대기자에게 병원에서 연락해서 접종을 하도록 질병관리청에서 그런 지침을 이제 내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기자로 예약을 해두면 병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것이고 그때 연락이 오면 가서 이제 접종을 빨리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한두 시간 정도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서 미리 있는 병원을 그렇죠. 선택을 해서 예약을 하면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집사님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오해될 만한 것들이 해소되고 또 좋은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신 접종이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이웃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그 말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